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지금은 준특급 종목들을 위주로 한 종목씩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특급 종목 이상류는 매출의 변동폭이 크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투자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마음을 안 좋게 하는 종목류는 매출이 급락한 종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급락은 주가 폭락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관해서는 큰 걱정 없이 보유할 만한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싶고요. 단지 저희들은 그 기업 수익성의 기업 가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적정가인가 저가인가만 고민해서 매입 들어가면 되고요. 매수한 이후에는 그 기업 가치 상승을 먹고 제가 싸게 살 경우는 그 갭을 먹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가들 방식이고요. 워런 버핏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방식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수익성이 낮은 종목은 물론 수익성 낮은 종목도 너무 싸면 살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 이제 참 폭락장에 PBR 0.3, 0.5 아래에 되는 종목들에 한정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은 그러면 안 되고요. 기본 대부분의 투자처는 수익성이 좋은 걸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버핏처럼 주식투자 대가처럼 편한 주식투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나름 책을 읽지만 물론 내용이 다 비슷해요. 대부분. 근데 대가든 대부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 이게 좋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것도 좋죠. 저도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좀 개인 투자 생활에 굴곡을 크게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수익성 낮은 종목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게 기본이에요. 결국 그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시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한 종목을 더 보실 텐데요. 장이 좀 안 좋은데 어차피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을 팔 수는 없는 거고요. 장이 안 좋으니까 추가 하락했으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추가 매수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다른 종목을 사는 것보다 원래 주식투자라는 게 아는 종목을 사는 게 훨씬 투자 수익이 높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폭락할수록 아는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종목은 추가 매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엄청난 수익률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20-30% 먹어도 만족하고 그 이상 나면 정말 30% 이상으로 10년 되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피터 린치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13년 동안 30% 남지만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30% 이상 수익률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는 20-30% 연평균 20-30% 먹으면 되니까요. 너무 종목을 갈아타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종목을 계속 보유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개하는 종목들은 나중에 살만한 가치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간략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 KLS입니다. 저시청 종목이고요. 제가 저시청 종목을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러는 건 아닌데 저시청 영화 같은 경우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업 가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주가 상승이 있어요. 꽤 많은 종목이 그렇게 해서 2천원까지 상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바라는 것이 있고요. 단점을 말하자면 이게 수급 같은 것을 아예 고려 대상으로 삼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꾸준히 안 사니까요. 기관 요인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000억 아래 종목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1000억 아래 종목을 보시면 수익성이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책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LS는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가통신, SI, SM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통신이 꽤 크고 SM 그 다음 SI인데요. 우선 SI, SM이 뭔가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 IT 서비스 산업 구성 요소에서 정보기술 컨설팅이 있고요. 컨설팅은 이제 IT 기술 적용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고요. SI, 시스템 통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 구축, 나아가서 운영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SI라고요. SM은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 IT 자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KLS이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단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수익성 워낙 탁월하니까 이게 외면하기 힘든 종목이고요. 잠깐 매출 같은 거 보시면 다 내수예요. 대부분 내수로 이루어졌고요. 부가통신, SI, SM이 보통 세 가지 대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판매 방법 및 조건 보시면 통신 같은 경우는 업체별 계약 체결 후 월별 이용량에 따라 이월 현금 수령이고요. SI는 단일 단건 계약 체결 후 계약량에 따라 현금 수령. SM은 연간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월별 일정액 현금 수령. 이거 딱 보시면 이 사업은 매월 일정한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매월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 특성상 뭐 매출이 급나가든 이런 경우는 드물죠. 왜냐면 약간 건당 되는 거긴 하지만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도 나눠서 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매출이 갑자기 급나가든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실제로 보시면 최근 보통 5년 전 기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5년 동안 매출 급락이 없었죠. 근데 이걸 되게 중시하는 이유가 제가 뭐 여러분한테 몇 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매출 급락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매출 급락 안 해도 주가 하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너무 올라가면 매출 정체라든지 기대치만큼 매출 증가 안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 기본 강의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물론 제가 조만간 이제 요즘엔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기초 강의를 해서 좀 제가 채널 만들든지 기존 채널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기본 강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매출액과 주가와 상관관계는 되게 커요.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제가 매출 하락하는 종목,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자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IT 반도체는 항상 정정긍긍하잖아요. 매출이 급락할까봐. 물론 매출이 급증하면 주가도 폭등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문제는 크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안 잃으면서 적정하게 꾸준히 버는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대가 될 생각이거든요. 이걸 동의하시면 제 스타일이 맞으실 거고 동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 스타일과 좀 다른 거죠. 근데 대가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아무튼 기업적인 걸 우리가 걱정 안 할 종목이 한정해서 제가 언급을 계속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 하락이 이때 잠깐 8% 하락했지만 결국 영업이익도 하락 없었고요. 판관비 하락은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꼭 나쁜 것도 할 수도 없고요. 판관비가 조절하는 거니까 뭐 지원했던 걸 지원 안 하면 뭐 판매 관리반 지원 안 하면 뭐 판관비가 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어떤 목적을 띄고 더 지원하면 판관비 증가하니까. 근데 특급 종목 같은 경우 보통 매출액도 증가하지만 판관비도 증가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특급 종목으로 잡긴 힘들고요. 뭐 영업이익 나오래 봐도 특급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중특급 종목으로 할 수 있고 1000억 아래이기 때문에 1000억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수익성이 탁월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수익이 탁월한 애들은 보통 몇백에서 몇천으로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보통 이제 수익이 탁월한데 몇 년이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천으로 날아가죠. 가만 안 놔두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몇천까지 날아간 적은 없고요. 아직 이제 보시면 매출액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매출액이 지금 한 400억대 500억 가까이 400에서 500 사이 항상 나오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단점은 크게 증가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돈은 쌓이겠죠 계속. 보시면 여기 보시면 꾸준히 많이 차익금 늘고 있잖아요. 19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예전에 40억 정도 나오다가 작년 68억, 올해는 지금 2분기 동안 52억. 그래서 당연히 증가했고요.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 계속 증가 중이에요. 최근 분기별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죠. 두 자릿수 이상은 4분기 연속 증가 중이고, 뭐 영업이익이야 뭐 증가하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항상 매출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왜냐면 판감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원화가. 주가로 보시면 지금 되게 장기간 동안 횡보 중이잖아요. 그쵸? 되게 장기간이에요. 한 10년 이상을 횡보 중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이 횡보 중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보시면 이거 500원 1000원 이때 있었는데, 이때 지금 6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좀 안 좋거든요. 왜냐면 기업가치 이렇게 증가 안 하는데 주가 레벨이 엄청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매출이 폭발하면 모르겠는데, 매출이 폭발을 안 하니까 아직까지도 매출이 지금 400억, 500억 되잖아요.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당연히 고가였던 거고, 계속 횡보 중이긴 한데 이걸 뚫으려면 매출이 막 1000억도 넘고 이래야 진짜 적정 시총이 1000억 이상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돈은 계속 쌓이는 기업이고요. ROE를 보시면 2018년도는 연말, 이게 2018년 연말 자본총계잖아요. 이걸로 보실까요? 보시면 2018년 연말 자본총계 350억인데 지금 이제 483억으로 계속 증가 중이고요. 주가 계속 정체 중인데 자본총계가 증가하면 당연히 갭이 생기니까 좋은 거고요. 저희가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 단순한 저희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보시면 좀 업력이 좀 쌓여야지. 보통 기업에서 이런 거 맡기려면 좀 업력이 있는 회사를 맡기지, 아무 회사한테 이런 걸 맡기지 않거든요. 솔루션 사업이나 이런 것을. 그쵸? 시스템 구축 같은 게 사업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기업이고요. 만약에 제가 2년 전에도 보시면 이 보시면 이게 보면 왔다 갔다 한 가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1000원대 있은 적이 있었잖아요. 1000원대 있을 때 샀으면 보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게 크거든요. 폭이 2020년도 3월 23일 그쯤에 이제 최저가였는데, 그 다음에 2년 동안 지금 거의 5,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때 PBR을 좀 볼까요? 0.6까지 올라갔네요. 퍼가 6까지. 그때 이제 300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725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업 가치가 증가 중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 적으면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라는 순이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매출에 의해서 1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시총이 뭐 1조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매출이라는 것은 그게 다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관비로 들어가고 세금을 내고 그러면 매출보다 훨씬 적은 퍼센트로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순이익을 보통 뭐 10% 20% 나오면 엄청 잘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영업률이 몇십 프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영업률이 50% 40% 이런 기업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기 때문에 막 ROE가 당연히 높게 나올 텐데, 근다해서 PBR 높게 허용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매출량을 조금만 꺾이면 주가는 지금 몇 번을 통 나가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저가에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싼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 보시면 어느 가격에 사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쭉 보세요. 물론 기업가치 이렇게 쭉 증가 중이에요. 가파르진 않지만 쭉 증가 중이거든요. 300억대부터 지금 480, 올해 연말에는 자본총계가 500까지 증가하겠죠. 쭉 증가 중인데 어느 가격에 사시면 저희가 안심할까요?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2,500원 아래 사면 매수에 올 수는 있잖아요. 아래 사면 크게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살 확률이 없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00원이 BPS였거든요. 2018년도 연말 BPS는 1,500원, 지금 2,100원이고 연말 내면 한 300원 넘겠네요. 그쵸? 그래서 2,500원 전후로 산다면 PBR 1.0이고요. 이게 ROE가 15 정도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몇천억짜리면 눈에 안 띌 거예요, 아마.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몇백억짜리잖아요. 몇백억짜리는 아직 회사가 지금 제대로 발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안 한 상황일 때 몇백억인데, 제대로 발전하면 이게 몇백억에 유지를 못해요. 보통 몇백에서 천억 가는 게 아니라 2천, 3천억 날아가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종목 그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가치 증가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보시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보시면 20,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700억짜리고 항상 이 시총을 생각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오너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해 이제 100억 나올 거잖아요. 100억 정도 나오겠죠. 대부분 이 종목은 항상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700억이에요. 700억 통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사겠어요? 통째로? 그런 게 좀 항상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100억 나오면, 물론 이 점의 비영업이 이제 관여되면 문제가 있는데, 비영업이익 같은 거 보시면 딱 보세요. 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40억, 40억, 68억. 근데 비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죠. 더 영업이익보다 비영업이 증가하죠. 그래서 비영업이 관련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영업은 금융 수익도 있고, 뭐 지배 관계기업 주주 수익도 있고, 만약 이 회사가 이제 추출한다면 환차순이 있겠지만 이제 추출을 거의 안 하니까. 그래서 항상 영업이익보다 큰 세전이익이 나와요. 항상 그랬거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 나오고 순이익이 80억이 넘게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대부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은 순이익보다 커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이 순이익은 장부상이익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여기 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이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순이익 플러스 보통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안 나가는 비용을 나간다고 치는 거거든요. 이걸 헷갈려 하시면 기본가는 다시 들으셔야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되게 정직한 기업이죠. 쭉 순이익하고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크고, 보시면 투자할 때 현금 흐름이 이렇게 크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셔야죠. 항상 이게 진짜 투자하는 건지, 투자를 해야지 매출이 발생한 건지. 근데 이건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보시면 자본주의 지출은 보통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형자산 증가와 무형자산 증가로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지출이에요. 금액이 보시면 8억, 20억, 9억, 12억 크지 않죠. 들어온 것 비해서.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률이 뭐냐? 보시면 안 봐도 뻔한 건데요. 유동금리 자산 증가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 건데요. 이것은 이제 유동금리 자산을 이제 판 거고, 이건 다시 사는 거고, 사는 게 좀 크죠. 비중이 이거하고 비교하면 크잖아요. 좀 더. 그러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유동금리 자산이 커졌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70억, 100억, 150억 늘어나죠. 왜냐면 팔고 살고 이러는 건데 유동금 자산 같은 경우는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게 이제 재표상으로 그리지만 투자활동 현금에는 보면 유동금 자산 사는 것조차도 투자활동 현금으로 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투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 투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유동금 자산을 늘리는 것도 투자활동 현금에 넣으니까. 그래서 크게 흠잡기 힘들고요. 배당도 좀 주더라고요. 배당도 주니까요. 이게 지금 10몇 억씩 주잖아요. 저희들이 만약 500억, 시총 500에 산다. 그러면 2.2% 훨씬 넘는 거죠. 이제 BPS로 따지면, 이제 보시면, 작년에 80원 줬으니까, 지금, 4천원 사도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2% 남지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시고요. 아무튼 흠잡기 힘든 기업입니다. 단지 이제 장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 중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있고, 그 이유는
과도한 주가 상승이 있었고 좀 싸게는 거래 안 됐던 기업이에요. 보시면 최근 몇 년도 보시면 1.0 아래로 한 번도 없잖아요. 이때 말고는. 그쵸? 그래서 1.0 아래 살 수 있으면 되게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2,500원, 2,000원 아래 사면 1년에 10%, 20%, 30% 그냥 먹겠죠. 마음 편한 투자처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고, 이 업종 특성상 매출이 막 급락하기 이러기 쉽지 않아요. 한번 계약하면 이걸 바꾸기 쉽지 않고, 바꾸지 않죠. 보통 시스템을 바꾸면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겠어요? 자기 회사 시스템을. 그쵸? 그런 점에서 괜찮은 기업이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매출 증가해야 되는데 매출이 증가폭이 좀 적다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증가하는 중이다. 그럴 경우는 회사 문제는 없고, 회사 문제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가 폭락할 때 사면 되는 거죠. 이때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이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먹는 거죠. 항상 과도한 하락은 주가는 과도한 상승을 초래한다. 그게 이제 기본 주식 투자할 때 알면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장이 지금 좋다 안 좋다 계속 그러는데, 어차피 기존 종목을 어차피 2분기 실적이 다 발표됐으니까요. 잘 나온 종목 위주로 주가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리고 저도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2020년도에도 그랬지만, 물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주가를 좌우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종목 많이 보시면 그걸 진짜 느낄 텐데, 그분들도 가만 안 있어요. 올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 실제 잘 나온 종목을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해주면 1년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상승한다 해도 돈 잘 버는 기업은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계속 잘 벌잖아요. 이 기업도 보시면 그냥 잘 벌잖아요. 그냥. 그쵸? 엄청난 기업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어떤 정도 보실 때마다 경제 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워낙 시총이 적으니까 경제 해자 있긴 힘들죠. 근데 굳이 말한다면 이게 막 효율적 규모로 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 일을 하는데, 다른 기업이 일감을 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수익을 항상 낼 거예요. 보시면 항상 10% 남짓을 벌어요. 그래도 만족한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저가하지 않은 이상 기업 입장에서 그냥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규모로 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굳이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수익성이 엄청 높은 기업이 아니라서 해설 논하기가 조금 미흡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린다면, 제가 지금 실천자 투자자 독서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면 그게 미정이거든요. 이름도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 이름으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대가들은 생각, 조언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고민 중이라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자료는 이제 왜냐면 좀 그 채널이 좀 편한 채널이에요. 종목 이해 안 하고 책을 주로 읽어준 이야기 그런 채널이고요. 그래서 그 채널이 좀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고요. 제가 그렇지만 그 내용,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실전 투자자 그 채널로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안전마진인데 세스클라마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책으로 제가 선정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조만간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좀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